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을 향해 코마 상태라고 말하며 떠나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강조하며 작성한 장동혁 대표의 러브레터가 먹힌 모양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제1야당의 상황이 치명적으로 가볍습니다. 국힘 공천에 전권을 얻은 이정현 위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적 공천을 할 거라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밥의 그 나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줄 결론은 이미 짜여진 각본처럼 뻔할 것 같습니다. 3월 1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예, 1타 정치 스튜디오에 서양호 정치와 사람연구소 소장님,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 사이에 트럼프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예, 미국 이란 전쟁이 2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를 따라 또는 이 수로 안 어딘가에 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근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입니다. 이 인위적인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으로 함정을 보내어 완전히 참수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해안선을 강하게 폭격하고 이란의 보트와 선박들을 계속해서 격파할 것입니다. 네,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순으로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를 아무튼 콕 집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 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뒤끝 장렬 트럼프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심이 아주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침략 전쟁임이 분명한데 여기에 발을 담글지 말아야 될지 정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침략 전쟁이라고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 이란을 침략한 것이 유엔 결의도 없었고 미 의회 승인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그 소련 보고 러시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주권 국가를 침략했냐라고 해서 맹비난했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본인들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란에 대해서 침략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한 미국만의 그 행위였죠. 거기에 이제 한국이 만약에 요번에 그 군함을 파견하게 된다 하면 고민되는 게 대단히 전시의 위험한 작전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인명살상이 우려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참전했다가는 우리가 그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거의 70% 가까이 원유 공급을 매달리고 있는데 이란을 적으로 들렸을 경우에 이런 경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 편을 섣불리 드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전쟁 참여가 아니라 단순하게 국제 원유와 그리고 국제 물류를 호송하는 호송 작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좀 신중하게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5개 콕 집은 이 나라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너희들도 좀 책임을 져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결국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뭐 일단은 하메네이라는 학살자죠. 이란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그 학살시켰으니까요. 그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의견이 조금 나뉠 것 같은데 우리 서양호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이냐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전쟁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지 알았었는데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사례로 비춰봐서 근데 이게 이란 정부의 대응이 만만치가 않고 바로 후계자를 옹립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조금 동맹국들, 우방들의 뭔가 이 명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 중심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라.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여론 조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하.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비용 부담해라. 너네들도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이 이제 원유 수입이랑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 지금 해당하는 국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쟁 부담을 쉐어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참여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한국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진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미국이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해가지고 찝은 것 같은데 한국도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5번째 안에 국가 중에 들었기 예.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것을 그 국제법상 아니면 명분 이런 걸 중시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이나 과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게 고심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게 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더 어렵냐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파병 요구 있었을 때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민주당 외에 더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행태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계속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은 이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이제 올렸을 때는 공식적인 뭐 루트로 이제 요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글을 보니까 바라건대, hopefully 이렇게 해서 전제를 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우리가 좀 답변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대변인님 말처럼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좀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트럼프가 뭐 바라건대 했지만 미국 상황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곧 전쟁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한국에 들이밀 것 같은데요.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사적인 외교적인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미국은 반드시 그 자기의 우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대해서 참여를 요구할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가 지금 군함 파견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이 이란 전쟁을 하기로 했는 목표가 첫 번째는 핵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가 그 하메네이 정권을 축출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예.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핵 시설은 지하 깊숙이 분산돼 있고 하메네이는 죽였는데 그 아들이 옹립되면서 오히려 예. 이란 내 반미 정서, 체제 결속이 더 강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됨에 따라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세계의 원성들이 미국 트럼프에게 향해지고 이게 곧바로 있을 11월 중간 선거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군사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 유가 문제인데 예. 그 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프랑스, 영국 등 나라의 그 함께 동참하는 걸 요구함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원유 수송선을 확보함에 따라서 유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단기적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만의 전쟁에서 이것이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원유와 관계되어 있는 서방 모든 나라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고립을 좀 분산하기 위한 의미로 저는 장기화 길에 들어서기는 걸 빨리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그런 전쟁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서, 즉 해군 파견을 시급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시기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을 먼저 압박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나서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이번에 언급한 5개국 모두가 주요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어떤 명분이 있는 나라들의 미국만의 전쟁에서 국제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서 자국의 그 고립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5개국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좀 우리 반응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일단 동맹국과 또 파트너들과 논의 중이다 정도를 냈고요. 프랑스는 지금 조용한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이 상황을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5개국을 콕 집었는데 그 예. 5개국 중에 한 개국이 우리 빨리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 요구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란 중동 전쟁에서 한 명의 사상자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약간은 좀 파병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한 평가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그 영군 공군기지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약간은 좀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데, 영국도 그래도 이렇게 위기가 나왔을 때는 미국이랑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캐나다가 관세 때문에 굉장히 미국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 뭐 중국이랑 인도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100%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총리한테 계속 우리의 뭐 몇 번째 주지사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 캐나다는 굉장히 빨리 트럼프 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약간 서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동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중국은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중국은 뭐 미국이 이제 강요할 수 없는 국가죠. 예. 굉장히 이제 큰 국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인트는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도 예. 계속 일본을 약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이 뭐 미국한테 항상 약해요. 그래 뭐 예전에도 봤지만 이번에 관세 때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기도 했었고, 일본이 너무 퍼주기로 해주면서 일본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뭐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필 워싱턴에서 일본이랑 미국이 그렇죠.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은 내가 이제 단판 지어가지고 뭔가 얻어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한테 그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를 굉장히 이제 파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일본 헌법상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외국으로 군함을 파견해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을까.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이렇게 조금 비판 없이 아니면은 약간은 조금 수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방어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거의 큰 틀에서는 한국이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뭐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좀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20년에 아덴만에 이미 나가 있는 청해 부대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 반경을 좀 넓힌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 그 정도의 선에서 이제 원유 유조선을 좀 뭐 호송을 돕는 그 정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를 줄기차게 외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국민의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그 원유가도 잡고 물가 문제 잡고 부동산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악재가 터져서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때는 일단 야당이 해외 파병하면 안 된단 말이고 반대해주고 시민사회 단체하고 목소리를 내줘서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좀 키워줘야 대한민국 정부가 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헌법 5조에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자 전쟁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헌법 5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조항도 좀 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한반도 방위에 집중해야 될 군사 자산의 분산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패트리어트 가고 사드 가고 있는데 그렇죠. 군함까지 파견하는 게 이게 북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단 말이다. 그래서 하더라도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0년 상황과 다르다. 2020년대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청해부대 파병할 때 국회 파병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동의안 내용에 아덴만이라고 적시돼 있었고 아덴만이었어요. 아덴만이 아닐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해역이라고 하는 부칙이 좀 별도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일시 가긴 갔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라 전쟁 위협 앞서서 우리의 그 원유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쟁 중에 다국적군에 참여해달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병의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국회 인준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국회 인준 문제라던가 내지는 아까 말한 헌법상의 문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문제 등을 얘기 들며 대안이 수립될 때까지 좀 시간을 가져 나가면서 향후에는 정 가겠다 한다라면 2020년도에 갔던 우리의 유류 선박과 수출입 물류 선박에 대한 운송을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선박 호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걸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것마저도 최대한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이 미국의 군함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이제 선박 호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마저도 그 결정마저도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당위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볼 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세 협상 할 때요.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딱 콕 집어가지고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여당으로 국회 숫자 더 많지 않냐? 왜 통과 못 시키고 있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야당에서 야당은 근데 찬성할 것 같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만약에 반대하거나 시민사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세다면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조금 더 이제 좀 확대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마냥 국회 핑계대거나 아니면 시민사회 핑계대거나 국내 여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시간을 끄는 게 트럼프 대통령 이 성향으로 볼 때 이게 그냥 너무 녹비공처럼 튈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봐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핑계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트루소셜에 글과 이미지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것 중에 진짜 황당한 게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이란이랑 이렇게 협상할 때는 돈을 주는 그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돈을 줬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를 줬냐면은 그 B2 이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예. 자기는 그거를 보내는 사진을 누가 밈으로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직접 올린 거예요. 야. 자기의 계정에. 예. 그러니까 뭐 저기 민주당 정부 미국에서 민주당 예. 정부는 돈 주고 협상했는데 나는 그냥 강하게 그냥 폭격기 보내가지고 항복시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댓글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란도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말이 잘 안 통하는 예, 사람이다. 예. 어떻게 상황을 조금 풀어 나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란 쪽에서도 약간 이 트럼프의 벽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다가 잠깐 이제 국제 보도를 하나 봤는데 이란에서 그 미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선박만 빼고 나머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도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란 측에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종전 선언을 해도 다 상관없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쟁 다 이겼다, 끝났다.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종전 선언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종전 선언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미군이랑 이스라엘 빼고 다 열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저는 이 전쟁이 미국도 장기화되길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예. 장기화되길 원하지 않아서 상황이 조금 바뀔 수가 있으니 우리 서양호 소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조금 끄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여선홍 부대변인 얘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교가에도 공짜 점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리인데 우리가 참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 무역법 301조인가요? 예. 그 문제에 대한 후속 협상들 불이익이 없는지에도 우리가 좀 의리인 입장이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한미에 우리가 미국에 부담해야 될 방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하고 그렇죠. 원자력협정 개정 등 이 추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쉬운 게 되게 많은 거죠. 따라서 야 니네 이렇게 아쉬운 게 많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상당히 뭐 그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헌법상의 문제, 한미 안보 상의 조약 이런 거를 들더라도 트럼프는 청구서를 들이밀. 그래서 점심 먹었으니까 점심값 내놔라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란과의 척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청구서를 받은 일본, 프랑스, 영국 뭐 중국이야 뭐 어차피 미국과 패권 갈등하는 나라니까 빼고 그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 중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선박 호위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 간의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는 이것에 외교력을 좀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지대를 뭔가를 찾아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리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참여연대도 이미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국내의 이 반대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런 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뭐 이란과의 외교 마찰 문제도 있고요. 이제 뭐 내부 문제, 외부 문제, 트럼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안전의 문제, 안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뭐 기뢰를 뭐 몇 개 설치했는지 확인 안 됐지만 기뢰 설치해놨다 하고 여기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 못하는 이유가 사상자 때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비행기 해가지고 미사일 쏘는 거는 인명 피해가 굉장히 덜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란의 해군력 그리고 공군력 이거를 지금 미군이 다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에서 공격하는 거는 안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은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지상군 투입은 막 하는 트럼프도 쉽게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군 내 공화당 내 마가 세력들 해외 전쟁이나 이런 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예.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쨌든 그런 지상군 투입이 지금
결국에는 사상자 때문인데 예.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파병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새 최고 지도자죠. 이란의 모주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전쟁의 패배를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관련한 언급들, 트럼프의 말들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You know, I was disappointed because we think it's going to lead to just more of the same problem for the country. So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ir choice.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사실 모주타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안전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란 내부를 굉장히 결속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얼굴에 뭐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 이란 내부를 지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도 냈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미국 스스로가 모스토바가 건재함을 입증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또 150억 현상금을 내걸어서 소재지를 찾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이 이미 모스토바가 건재함을 입증한 거. 모스토바뿐만 아니라 함께 현상금을 건 사람이 뭐 라니자니 사무국장, 모메니 내무장관, 에스마엘 정보장관. 즉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모스타바 체제가 굳건하다함을 미국이 현상금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한 것 같고요.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타바의 건재함을 알 수 있고 또 대통령이라던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 비서실장, 국방위원회 위원장들 권력기관의 주요한 사람들이 외교적 발언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스타바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미국 스스로가 현상금을 걸고 있고 이란의 정부와 정보기관들 혁명 수비대가 정상적 지휘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강력하게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모스타바의 신변 안전한 것 같고 이럴수록 이란은 오히려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봐서 미국은 모스타바 제거에 실패하지 않은 하메이니 이후에 지도체제를 붕괴하는 것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트럼프가 이제 5개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 더불어서 이란도 물러설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미국이 하르그 섬, 여기가 사실 이란의 뭐 돈줄 생명줄 이러던데 여기 공격하니까 바로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내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르그 섬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약간은 조금 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작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그때도 이 하르그 섬은 타격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타격하게 되면은 그냥 국제 유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약간 레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이 섬에서 그리고 이란 예산의 40%를 여기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섬을 타격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면 이란 정부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국제 유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도 더 많은 이 전쟁 중단에 압박을 받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르그 섬 공격할 때 군사 기지만 공격하고 석유 시설은 아예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언제든지 나는 이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란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 유가 석유값이다.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란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석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작전 그리고 중동 국가, 걸프 국가에 있는 국가들의 석유 시설 등을
계속 드론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면서 그 계속 나를 공격하면은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힘들어진다. 이거를 이제 미국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이란은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은 여기 석유시설 공격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란한테 뭔가의 룸을 조금 열어둔 거라서 저는 언제든지 조금 중재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란 정쟁도 약간은 중단할 수 있겠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은 계속되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중단할 명분은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약간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출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요. 5,487.24의 코스피가 장을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 좀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은 안전 자산으로 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라던가 달러, 그다음에 금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 코스피라던가 이런 그 주가가 폭락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코스피가 12% 급락했는데 예. 뭐 사상 최대치였죠. 그래서 전쟁이 그러니까 유가가 좀 잡히면서 일부 다시 호조세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좀 당분간 그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전쟁이 비극이긴 하지만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지만 전쟁과 관련돼 있는 정유, 방산,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약보합세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정자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전쟁이 종료하게 되면 이렇게 강세인 주가들이 강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빼지 말고 또 너무 투자하지 말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반등을 준비하는 예. 또 후퇴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식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예. 전쟁에 올인하거나 몰빵하거나 이런 것보다 좀 그 상한선을 잘 지켜서 급등과 급락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은 이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이. 어쨌든 예. 왜냐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12% 대폭락하고 또 하나는 또 10% 반등하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새롭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갑자기 코스피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사실상 이제 코스피에도 장투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투자에 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러한 전쟁이라는 단기적인 변수에 굳이 흔들 필요 없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코스피 추정 ETF 사셨으면은 꾸준하게 지금은 홀딩할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쟁에서 뭐 비극적이지만 약간은 수혜주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UAE 때 청궁 우리가 수출했는데 엄청나게 이란 미사일을 많이 요격해가지고 한국 미사일 빨리 좀 다시 좀 달라. 이 전쟁을 상황을 관리하는 요원들도 조금 빨리 좀 와달라 막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한국에 있는 방산주들도 이번 전쟁에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을 약간은 그 하락선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피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짧게 한 마디만 첨언하면요. 지금 교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서 사막의 빛 작전으로 우리나라 교민들을 많이 한국의 그 전쟁 위기로부터 그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마 이 군함 파견이 본격화되면 이란에 주재하고 있는 기업인이라든가 교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란의 보복 공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군함 파견의 논의의 진척에 따라서 교민과 그리고 그 주재하고 있는 중동에 주재하고 있는 경제 상공인들이라든가
교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이란 군사작전에 동참을 요구했다. 이 소식으로 오늘 1타 정치 꾸려봤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서양호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